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퓨런티어 투자 대응 전략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퓨런티어가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왜 빠졌는지 이유를 좀 간단히 알아보고 지금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떤 뉴스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빠졌으며 퓨런티어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네, 먼저 자율주행 섹터 내 오늘 주가의 현황을 보면 퓨런티어가 10.56% 급락했고요. SOS랩도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6.38% 빠졌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5.54% 마이너스로 종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콤도 6%대 하락을 맞이했었고요. 자, 오늘 LG전자, LG이노텍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섹터가 좀 하락을 맞이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 뉴스 때문에 좀 빠졌고요. 자, 어제 테슬라가 이 뉴스로 좀 빠졌었죠. 자, 보시면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다. 자, 주가가 3.7% 하락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비관론이 부상했다라고 하는데 그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1, 2년 내 상용화가 어렵고 테슬라 저가 모델 양산도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테슬라에 대한 비관론이 부상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시무룩한 표정을 어떻게 잘 캡처해가지고 정말 비관적인 느낌의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보시면 자, 이 로보택시 이벤트에 관해서 과장된 측면이 많다.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지만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고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실제 경로가 이번 행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사실 좋겠지만 당장에 우리 눈앞에서 이게 막 상용화가 될 거를 기대하고 주가가 올랐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뭐 과장된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거도 없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도 없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확인해야 될 부분이 정작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비관론 자체의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뭐 사이버 트럭 판매와 테슬라 저가 모델 이것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게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테슬라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왜 자율주행 섹터가 빠지는지 좀 개연성이 좀 없고요. 이 뉴스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뉴스 자체의 어떤 비관론적인 색채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전체 증시와 맞물려서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아까 장중에 제가 장 초반에는 2%까지 오르는 걸 봤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가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는 미국 시장 내에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우스터랑 모빌아이, 자, 이 두 종목은 오늘 약간 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섹터도 잠깐 보면요. 로블록스가 좀 큰 폭으로 빠지다가 아까 9% 마이너스를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와줘서 5.65% 빠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빠지는 이유는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아까 잠깐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를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히 확인을 하고요. 나스닥은 현재 0.53% 상승, 다우존스 마이너스 0.11,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0.14% 하락 중이고요.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3%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인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약세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가 마이너스 6%로 빠지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어떨까요? 뉴스케일 파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오늘은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약세인 오늘 하루를 좀 종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관심사인 테슬라는 지금 1, 2%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을 때 크게 특별한 악재가 연이어서 발생하는 흐름은 포착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오늘 퓨런티어를 알아볼 예정이죠. 다른 종목들은 어차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퓨런티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퓨런티어 주담 통화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시면 지금 퓨런티어의 수주 잔고가 40억 원대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지금 퓨런티어 실적을 보시면요. 흑자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매출이 올해 가이던스가 전년 465억에서 300억 원대로 매출이 좀 줄고요.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좀 줄었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줄면서 이익률이 이렇게 급감했던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물론 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은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편인데 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주가는 이미 예전의 하락 가운데 다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긍정적인 어떤 자율주행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 1분기 98억, 2분기 100억, 3분기 가이던스가 45억이면 대략 한 240억 정도가 지금 3분기까지 매출이 잡힌다라고 봤을 때 올해 가이던스 300억을 잡는 게 어느 정도 좀 근사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뉴스를 찾아보면 그런 뉴스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고요. 반등이 일어나는 이 시점, 자, 이 부분에만 해도요. 주담 통화했던 게 이 무렵이었잖아요. 지금 올라가줬던 이 흐름들은 사실 실적에 대한 수주 내용 때문에가 아니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와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했던 그것의 영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기존에 우리가 한번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시점이 이 무렵이었죠. 바로 이때. 자, 이때 보시면 이 박스를 바닥을 확인하던 시점에서 이탈하면서 이때 빠졌죠. 그럼 우리가 이때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기술적 분석에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 빠진 뒤로 블랙먼데이 때 전저점을 기록을 하고 자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앞서서 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이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기존에 이 빠졌었던 이 저점을 이제 다시 확인을 하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공교롭지만 그 시점이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좀 이 정도 빠질 상황은 아니긴 했는데 낙폭이 좀 커서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2만 원대를 깼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하시긴 한데 이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기존에 이탈했었던 이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이 고점을 이 시점에 돌파는 했지만 돌파한 뒤에 다시 확인하는 흐름을 지금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금 흐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흐름. 자, 이 차트의 모습과 제가 코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차트 똑같죠?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퓨런티어가 빠지는 거는요. 우리가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퓨런티어가 왜 빠지지? 다른 종목은 괜찮은데 얘만 빠진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퓨런티어의 개별 악재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다른 종목도 비슷합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다시 퓨런티어로 넘어오면요. 빠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테슬라의 그 악재 때문에 테슬라의 그 악재 뉴스 때문에 빠진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전체 코스닥 지수, 자, 전체 지수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지수가 좋지 않아요. 특별히 코스닥이 지금 좋지가 않죠. 뭐 코스피도 좋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뿐이지 퓨런티어의 개별적인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다만 자율주행이란 섹터가 전체 증시가 살아난다라고 해도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는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폭은 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런 변동성을 좀 견디기 어려워하신다. 내가 10% 수익 그 따뜻한 구간에서 편안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본전으로 왔다라고 해서 불안해 하신다라고 하시면 자율주행 섹터는 본인에게 맞지 않은 섹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0% 20%의 이 변동폭을 견디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자율주행 섹터 내에 투자하실 때 특히나 이런 성장주, 이런 소형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거는 좀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비중이 작다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더군다나 비중이 크시면 좀 힘드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제가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은 이 박스권을 지지를 확인하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퓨런티어는 수주가 없습니다. 자, 뉴스를 찾아보셔도 수주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 가지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퓨런티어의 개별적인 수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개별적인 수주가 발생한다. 나름 매출 대비 큰 규모의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반등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래요. 제가 다른 종목을 예를 들어서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어떤 종목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냐면요. 오늘 영상으로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 컨택이 10월 7일 월요일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던 뉴스가 수주 뉴스가 오랜만에 나왔던 거죠. 자, 126억 원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수주로 인해서 장중 상한가를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바이오에 자, 펩트론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펩트론이 개별적인 악재로 빠진 건 유상증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유상증자로 빠졌었던 거는 다 회복을 했었고요. 이때죠. 자, 회복을 했고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계속 기회를 주면서 조정을 가져갔었던 거는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 불안해하는 투자 심리가 이런 박스를 그려가면서 계속 4만원 5만원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 지금 일라이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갭으로 뛰어버리면서 장중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 6만원대 많은 매물대들이 다시 이 박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특별히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계속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런 불안한 박스가 유지가 되다 갑자기 개별적인 수주가 나오면 이렇게 떠버리는 현상들이 종목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택에서 나왔고 펩트론에서도 나왔고요. 자, SOS랩은 어제 S트래픽과 스마트 톨링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어제 장중 6.5%까지 올라갔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뉴스로 이날도 19.95% 올랐죠. 자, 이렇게 성장주들, 자, 스몰캡 종목들의 특징은요. 자, 기대감들로 계속 박스를 가져가다 개별적인 수주가 나오면요. 산업의 기대감과 함께 그 수주가 확신으로 바뀌면서 강한 상승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퓨런티어가 이 지지를 깬 상황도 아닐 뿐더러 뭐 개별적인 악재가 없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수주가 어디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봤었던 그런 흐름들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 그게 정말 내년이 될지 올해 말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담통화 그때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 주식 담당자분이 한번 뉘앙스를 전달했던 걸 기억해볼 때 올해 안에 뭔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뉴스가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10월 10일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10월 10일 뉴스로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뉴스로는 이미 이런 상승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 로보택시 뉴스를 기대하기보다는 퓨런티어의 개별적인 어떤 매출에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강한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 상승이 이 박스를 뚫어내면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장대 한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아까 제가 그어드렸던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권 내에서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오히려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추가하시는 것도 공격적인 투자이신 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거 없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 지금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비슷한 흐름입니다. 0.62% 지금 강보합 상태인데 자, 어떻게 끝날지는 또 제가 내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또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율주행은 다만 너무 비중을 크게 담지는 마시고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실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셔서 지금 빠질 때마다 이 박스권 내에서는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스는 여기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자, 이 구간이 우리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중이 많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굳이 물을 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비중 안에서 언제 의미 있는 수주 계약이 나오고 관련 뉴스가 나오는지 이 안에서 여러분들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면서 뉴스를 계속 추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대응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린 종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먼저 라이다, 테슬라 관련해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 라이콤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SOS랩이 라이다 관련주죠.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지 레이더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라이다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SOS랩과 라이콤과는 또 별도의 또 움직임을 또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퓨런티어는 테슬라 관련주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대장주임은 분명하고요.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를 투자할 때 퓨런티어와 슈어소프트는 실적이 나오는 자율주행 테마주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슈어소프트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원전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신다면 위치도 슈어소프트테크는 지금 너무 좋은 위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퓨런티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신 원칙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 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한번 잘 세우시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포트를 점검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저 텐선미 남윤택이 늘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